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할인이 끝났다면서 이제는 견조한 업황을 바탕으로 다시금 반등을 할 시대가 왔다라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증시를 크게 흔들렸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기판 등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매수의 폭이 더 확대가 되면서 2조가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장중에는 7,100포인트가 좀 회복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는데요. 우리 시장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원한 불꽃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오늘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삼성이 로봇 사업부를 또 신설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또 가동해 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밀렸었던 로봇주들이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두 자릿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시세를 내뿜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 관련 기업들 이제는 반등의 서막 축포를 드디어 올린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다시금 전면으로 꺼내드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부터 로봇 사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21년 2월 달에는 로봇 사업화 TF를 설립을 했고요. 12월에는 이 TF 일시적인 팀에서 로봇 사업팀으로 팀 자체를 격상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1월 달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M&A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됐었고요. 24년 12월에는 인수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라는 별명을 갖게 되기도 했었죠. 24년 12월에는 미래 로봇 추진단을 설립했고요. 7월 달 어제였죠. RX 사업 추진실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는 삼성이 지속적으로 로봇을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RX 사업추진실의 신설 배경과 체계를 보게 된다면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우선 노태문 대표이사 겸 DX 부분장이 직속으로 조직을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게 조직이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DS나 DX 부분 그리고 미래 로봇 추진단으로 흩어져서 업무를 했었던 로봇 사업이 이제는 통합이 된다라는 것에서도 속도감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과 기술 개발 사업화를 일원화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대표이사의 직속 조직으로 변경이 되고 로봇의 역량을 통합한다는 건 의사 결정과 시장 대응에 보다 더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RX 사업추진실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흘러가게 될까요? 연구 인프라 부분을 보게 된다면 서울에 있는 연구개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운영과 연구의 거점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미에 짓는 사업장에서는 지금 데이터의 팩토리, 그러니까 로봇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데이터를 모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도 세계 곳곳에 연구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술과 사업화 방향을 보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로봇 제어, 손, 그리고 조작 기술을 더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조 현장에 먼저 적용을 하고 나서 서비스와 가정용 시장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갖고 있는 제조 연구단지에 대한 파일을 생각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보다 더 빠르고 많이 쌓을 수 있게 되고 가정용과 서비스장까지 확장 역시나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커집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과연 삼성이 추가적으로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로봇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누가 될지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영입한 핵심 인력들을 보게 된다면 로봇 사업에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 로보틱스 전략팀장으로 이동건 팀장을 앉혔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보선 다이나믹스에서 로봇 전략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김현진 서울대 교수는 지능형 자율 로봇 제어에 대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고, 김의겸 아주대 교수는 로봇의 손과 물체 조작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봇에 대한 외형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밀한 조작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것이다라는 삼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력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과 현대차,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로봇 사업에 대한 맞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이 전투용 4족 보행 로봇인 RB01K에 대한 로봇을 만들고 군에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하반기에 육군에 실전적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종 보급 규모는 지금 거론되는 숫자가 1000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계나 수색 그리고 대터의 임무에 지금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될 위험한 곳에 로봇을 먼저 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당 가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1억 원 미만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의 추정 가격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격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시장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안보와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 협업을 해서 피지컬 AI를 첫 군에 전략화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 시장 납품과 관련된 기대감은 점점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봇계를 개발하는 그리고 함께 만드는 기업들의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족 보행 로봇의 플랫폼을 제작을 하고요. 세종 공장에서 본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를 한 회사인 만큼 연간 수백 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총기류나 군용 센서 장착이나 원격 조종 장비 그리고 군용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죠. 여기다가 현재 방산에 대한 납품과 운영 역량을 갖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품사로 지금 거론이 되는 게 SPG고요. 액추에이터나 다리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로봇의 핵심 부품 자체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업들의 제품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 수혜주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삼성의 로봇 기술력과 현대차의 방산 모빌리티의 역량이 합치면서 앞으로 현대차의 로봇인 모베드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과 휴머노이드까지도 점점 더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2034년에 보게 된다면 올해랑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군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24년과 30년을 비교하게 됐을 때 2배가량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피지컬 AI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결국에는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시장에서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연초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국내 상장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초 대비 20%가량 하락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6개월 전 대비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47%,
SPG도 41%의 주가 급락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연초에 16조 원 규모였다가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49조까지 확산됐던 시가총액이 현재 구간에는 23조까지 좀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최근 6개월의 평균은 52%가량을 하락을 한 거고요. 시총이 작은 종목의 조정폭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도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33%가량 하락한 만큼 기술주 그 안에서도 로봇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었는데요. 이번에 삼성과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엔비디아 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로봇 관련 기업들이 반등의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반도체주와 로봇주가 함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로봇주들이 줄줄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과 원전 방산이 시장을 뒷받침하면서 이 자동차 대표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전 9시 6분경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마이크론도 12%가 넘어가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 훈풍이 그대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고요. 오전 11시에는 7,1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3.20% 상승세 보여주면서 6,964.1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비롯해서 기판, 전력 설비, 원전과 방산까지 전방위적으로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2%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반도체 소부장과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이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40분을 기점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이 그대로 중소형 로봇주로 이동을 하면서 현재 코스닥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1.50% 오름세 보여주면서 764.6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도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3거래일 내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매수세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틀 동안 합한 물량이 1조 원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시원하게 오전장부터 조 단위로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매수폭을 더 확대하면서 현재 2조 원 가까이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를 많이 담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기관은 2천억 원대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1조 7천억 원대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들을 던져내면서 외국인이 1,300억 원대, 기관도 거의 1,291억 원에 가까운 물량들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자세 보여주면서 2,580억 원가량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로봇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RX라는 신사업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신사업부는 로봇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전략부터 제품 기획까지 모든 것을 총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어제부터 휴머노이드와 스마트 팩토리 액추에이터까지 중소형 로봇주들까지 온기가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거나 M&A까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기업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목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는 TXR 로보틱스와 SPG가 조금 더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5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SPG가 26.5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PIM과 로보티즈도 19.35%, 13.20%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밤의 시장에서 SOFC 관련주들이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에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차세대 기술을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OFC는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로 기존의 연료 전지보다 훨씬 더 발전 효율이 좋다라고 하고요. 천연가스와 수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SOF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은 발전 설비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 기업까지 수혜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이 가장 국내의 대표적인 연료 전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OF 시장이 확장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6.2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이터닉스는 태양광과 풍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SOFC 사업까지 병행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14.8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코세스와 비나텍도 15.58%, 14.70%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자,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할 종목들, 시장의 분위기 느껴보고요. 모멘텀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반도체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도 올라가지만 지금 사실 AI 인프라 전반적인 관련 종목들 그동안 많이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전력기기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요. 기판이라든지 MLCC 다 많이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빠졌다가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올라오니까 이거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티그룹에서 어쨌든 미국이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긴 한데 지금 반도체의 조정 국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뭘 매수하는 게 당신들의 1순위인가라는 것들을 설문조사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재미있어서 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가져왔는데요. 자, 일단은 반도체의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역시 가장 많은 답변, 45%의 사람들이 답변을 사야 된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를 사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과매도 구간까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반면에 한 35% 정도는 그냥 홀드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 시장에 완벽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좀 대기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35% 정도 있었고, 내가 이제 던지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는데 한 20% 정도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가 과매도 아니면은 조금 더 상황을 확인해보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도 이제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될 것, 이 반도체 쪽에서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역시나 가장 많은 대답은 메모리 쪽이었습니다. 35%가 메모리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 장비, 이제 설비 투자, 앞으로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날 테니까 역시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35%,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가 팽팽하게 35%로 나누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반도체 메모리를 팔아야 된다, 이제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급락, 매수 기회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코스피가 바닥권에 진입했다. 9,000포인트로 다시 갈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도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보다는
지금 탄력이 약간 줄고는 있어서 아쉬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3% 가까이, SK하이닉스도 상승은 유지하는데 188만 원대까지 좀 내려와서 아쉬운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오늘 장 초반에는 강한 반등을 보였다가 지금 음봉 나타내면서 3%대 상승세. 이 외에도 전력기기나 전선 쪽도 어쨌든 AI 인프라와 같이 주가가 같잖아요. LS 일렉트릭이 3%대, 대원전선은 그래도 전선주들은 오늘 그나마 좀 강한 모습 보이면서 8% 내외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또 살펴볼 모멘텀은 역시 로봇입니다. 오늘은 로봇주들이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튀어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20% 상한가 올라가도 사실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오늘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났냐? 삼성이 결국엔 로봇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로보틱스 익스피리언스 사업부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태문 사장이 어쨌든 리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삼성 내부에서도 로봇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생산시설에 투입하고 더 나아가서는 B2C로 파는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면서 과연 그러면은 삼성이 이제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것들은 저희가 좀 봤는데 삼성이 그럼 만드는 로보틱스 휴머노이드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내년 초에 내년 1월에 라스베가스 CES 2027에서 삼성이 이걸 보여주지 않을까. 그것을 대비하면서 지금 사업부를 움직여 나가고 계획을 추진해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건 AI로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보면은 오늘 로봇주들이 강한 모습 보이는데 역시나 탄력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18%대, SPG가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27%대. 자,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지컬 AI 우리나라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니까요. 주가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이 블랙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뉴스가 나왔는데 블랙록이 에코프로랑 항공우주의 지분을 늘리면서 지분 보유량이 5%가 넘어갔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는 한 5천억 원 정도, 한국항공우주는 한 7천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에코프로 최근에 유상증자 이야기,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하긴 했지만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텐데 블랙록이 좀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고, 자, 최근에 6월 말까지 1년 동안 블랙록이 야금야금 우리 시장에서 종목들의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1년 동안 5% 지분이 넘어간 종목이 12개나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서 총 19개가 됐습니다. 그런 종목들 리스트 제가 쫙 보여드리는데 금융주들이 일단은 좀 많으면서 이것이 관심을 많이 가는 모습이고,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주가가 참 안 가는데 어쨌든 블랙록은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오늘 체크해 볼까요? 한국항공우주가 꽤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에코프로도 탄력이 죽지 않고 4%대. LG디스플레이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적자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4%대. 포스코홀딩스나 KB금융은 보합권에서 1%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더 좋은 종목들 공략주도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종목 파인더는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위원님이 살펴보고 계신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주 살펴볼 만한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로봇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쨌든 삼성이 로봇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주가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젠슨왕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로봇 기업에서
원티 기업이 나올 거라고 자기는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티는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넘었던 이제 1,500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는 원티에서 내려왔고 삼성전자는 원티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5월달, 6월달 사이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죠. 웬만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3분의 1 토막은 이제 보통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한테 심폐소생술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갔는데 오늘 시장이 좀 막판에 좀 밀리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이제 RX 사업 추진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그것까지 또 재방송을 하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과의 어떤 거래가 좀 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과의 어떤 실적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이 지금 수치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삼성전자의 거래가 여러분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1년 동안의 삼성전자와 거래가 한 350%, 우리가 보통 3.5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수치를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이겠죠, 실질적으로는. 3배 반이나 증가를 했다.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역시 뭐 삼성전자의 자회사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치를 보면 좀 약간은 좀 뭐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럽긴 하죠. 1분기에 이제 삼성전자용 매출이 24억입니다. 240억이 돼도 좀 약간 아쉬울 텐데 24억. 일단 작년 1분기에 이제 6억 8천이었으니까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하는 거죠. 앞으로 더 늘어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업 보고서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삼성전자 향 그 매출 채권이 61억이 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61억이 있다는 거죠. 외상으로 61억을 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양 어떤 매출 관련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자체 탄력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CES를 한다든가 아니면 젠슨항이 뭐 로봇에 대해서 코멘트를 짓다든가 그랬으면은 이렇게 같이 움직였다가 또 같이 빠지죠.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들의 고점이 거의 하루 차이가 없는 똑같은 날짜로 마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자체 모멘텀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반가운 소식 하나 나왔죠. 자체 모멘텀 하나 나왔죠. 현대 로템이랑 공동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을 군대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올 하반기에 몇백 대에서 최대 1,000대까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대당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싸다라고 이제 시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싸냐면 뭐 그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막 이렇게 네 발로 걸어다니는 강아지 개 로봇이라고 하는 거 스팟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보스턴은 대당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한다라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죠. 근데 현대 로템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이 로봇 개는 이제 1억 정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일단 실적 같은 경우 올해 1분기에 매출은 일단 뭐 두 배가 증가를 했는데 영업 손실은 좀 확대가 됐다는 부분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로봇 대장주가 거의 100만 원을 찍은 상황에서 98만 원 정도 찍었죠. 98만 원 찍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오르기 전 기준으로 37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러프하게 잡으면 그냥 3분의 1 토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오르는 구간들의 상승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체 모멘텀이 아니라 미임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마성으로 오르기 때문에 오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목 자체적인 모멘텀은 올라가면 절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안 빠지죠. 오르고 나면 제자리로 빠지고 오르고 나면 제자리로 빠지고 오르고 나면은 제자리 더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내려오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많이 올라와도 10조 원이 깨졌죠. 올해 5월 달에는 LG전자보다도 시총이 더 높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시장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수급 보면 외국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고 기관 수급도 적극적으로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제 매수에 동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추적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 특징주를 살펴봤고, 자, 두 번째 박근호 위원님이 선정하신 오늘 시장의 특징주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장 초반에는 반등이 세게 나왔다가 지금 탄력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는 뭐 MLCC나 기판이나 이런 쪽에서 좋다라는 평들은 많고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 전망은 많은데, 밸류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나, 너무 높게 평가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반문도 있습니다. 이 위원님은 어떻게 삼성전기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방금 이제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릴 때 3분의 1 토막이 거의 러프하게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는 뭐 240만 원에서 12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반 토막이 난 거죠. 떨어졌는데도 사실 우리가 보통 삼성전기라는 이름을 딱 가리고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연결시켜서 비쌀 거 같냐, 싼 거 같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뭐 싸다라는 답변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실 상황이긴 하죠. 근데 사실 지금은 수치로 보기에는 좀 시장이 어떤 수치보다도 분위기가 더 중요한 시장이니까 일단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는 한 15%까지 올랐다가 시초가 이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약간 아쉽긴 한데 막판에 좀 약간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기를 시장에서 뭐 좋다 하는데,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 몇백의 퍼는 사실 멀티플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올해 사실 증권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 2조 원이 좀 안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1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고 있고, 내년이 일단은 3조 원이 좀 넘는 3조 4천억,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4조 8천억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올해가 작년보다 좋고 내년이 올해보다 좋고 27년이 28년이 27년보다 좋은 1년마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예상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실적이 지금 주가에 얼마만큼 선반영이 되어 있는가,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뭐 일본의 무라타나 뭐 이비든 같은 경우는 같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삼성전기를 시장에서 증권사나 뭐 다른 언론에서 분석글이 나왔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증설이죠. 증설을 안 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증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증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가격은 뭐 고가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MLCC는 지금 뭐 30분에 한 번씩 가격이 바뀔 정도로 이게 너무 이제 공급이 타이트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모든 게 다 장밋빛 어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이죠.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 전에 장밋빛 희망이었던 게 바로 이제 어떤 안 좋은 뉘앙스를 미치는 게 바로 주식인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뭐 선제적인 투자로 인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게 과잉 투자로 바뀌는 거죠, 바로. 삼성전기 아직은 뭐 무라타나 이쪽이 뭐 증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판 쪽은 지금 대규모 증설을 이비인후에 하고 있죠. 거의 4조 5천억짜리 증설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28년도까지인가요? 한 7조 원 정도 쏟아 부어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장이 꺾이면 사실 과잉 투자, 과거의 반도체가 사이클 업종이라는 대표적인 어떤 그 느낌을 준 이유가, 이제 시장이 좋으면 투자를 하고 그게 이제 과잉 투자로 연결돼서 재고가 쌓여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됐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MLCC 쪽은 어떤 큰 증설이 없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뭐 FCBGA 그다음에 MLCC 모두 이제 서버 쪽에서 많은 좀 어떤 고부가치 사업이라는 부분은 뭐 굳이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 2분기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안 빠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권 기준에서 240만 원 정도 갔고요. 지금 현재 저점 기준에서 120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빠진 부분은 이제 일본의 그
기판 1위 업체죠. 글로벌 FCBJ 1위 이비덴과 무라타 똑같이 빠졌어요. 똑같이 이제 삼성전기 혼자만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은 그래도 나름대로 고무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 부분에서 좀 괜찮은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 지금 사고 있지 않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거죠.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을 정도로 일단은 팔았다로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안 사고 있는 기관보다 오히려 고가권에서 특별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오늘은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더 문제시가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사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중요하지 않고요. 일본의 무라타, 이비덴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전기는 알아서 올라가니까 또 지금 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마이너스 50%는 그래도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은 많이 줄여서 지금은 뭐 한 2, 3%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 역시 뭐 일본의 무라타나 이비덴 이쪽의 주가 흐름을 같이 체킹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특징주들 봤고 그러면 이제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포착하셨을지 오늘의 포착주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자, 2차 전지 배터리 업종도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자, 2차 전지의 모멘텀 이제 하반기 또 내년까지 쭉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투자 모멘텀 있다고 보세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가 보통 종목을 분석을 해서 이제 종목을 컨택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참고를 하게 되죠. 네. 뭐 차트를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실적을 참고할 수도 있고 미래의 어떤 전망을 참고를 할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격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지금권이면은 이게 트라이가 한번 들어가도 큰 리스크가 없는 가격까지 빠졌다. 요 이제 판단을 내려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뭐 6월 달이 뭐 전년도 대비해서 뭐 한 7% 정도 올랐다. 전혀 이게 뭐 사실 주가에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LG 엔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제 GM이죠. GM이랑 합작 이제 배터리 공장, 전기차 배터리만 만드는 공장이죠. 얼티엄 셀즈 1공장 지금 중단 들어갔다가 재가동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 저는 앞으로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만약에 10%만 이제 10%의 어떤 주문이 들어와서 공장을 10%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공장 어떤 공장이든지 최소 70% 이상은 가동률이 나와야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본전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미국의 이제 GM합작 얼티엄 셀즈 공장 재가동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해고한 노동자들까지 다시 이제 불러들이면서 다시 채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전기차의 캐즘이 거의 끝났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LG랑 그 GM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중동발 유가 쇼크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린 건 맞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일단락 된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어떤 그 유가가 확 떨어지면서 어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LG 엔솔의 가장 큰 모멘텀은 구글이 이제 태양광 ESS 그 사업에 LG 엔솔 배터리를 쓰기로 했죠. 스틸리버 에너지 센터라는 건데 하나의 단지로는 전 세계 최고 어떤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태양광 그 어떤 그 발전 시설을 만드는데 그 안에 ESS 사업을 이제 이 배터리를 LG 엔솔을 쓰겠다 이렇게 한 거죠. 2기가와트로 만들고 2.9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구 정도 도시가 1년 동안 쓰는 전기 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앞으로 이제 LG 엔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LG 엔솔이 지금 약간 그 회사의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배터리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발전소나 어떤 배전망 ESS 관련된 부분인데 배전망 ESS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지금 LG 엔솔을 하고 있는데 전봇대에다가 ESS를 달아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적인 변모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을 하나 그어볼 텐데요. LG엔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선 밑으로는 뭐 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엔솔이 빠진 적이 없죠. 빠진 적은 25년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이때 코스피 2,300일 때죠. 코스피 2,300일 때 역사적인 저점. 이죠. 그때 이후로는 30만 원 밑으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30만 원에서는 지지해 줄 것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사실 빠지지는 않겠죠. 목표 가격은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 되는 한 4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오늘 기준으로 한 상한가 정도 되겠네요. 손절 가격은 오늘 32만 4천 원이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31만 원으로 일단 그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의미도 있고, 지금 강력한 지지선 30만 원 아래로는 이제 뭐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저점에서 좀 매수하는 전략, 한 40만 원 목표 가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파인더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으로 국제 유가가 2% 넘게 상승하며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1.01달러, WTI 선물은 배럴당 84.9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군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맞대응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확대됐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운반선이 항로를 우회하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7%가 통과하는 바브엘 만데부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이 동시에 위협받는 데다 흑해 카스피해 송유관 터미널까지 공격받아 공급 불안이 심화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원유 생산 감소보다는 수송로 불안과 수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당분간 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낙폭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좀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에는 또 7,000선도 내려갔고 6,900선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장 초반에 탄력들이 많이 좀 둔화되는 게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또 기회를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섹터가 여전히 강하고 또 어떤 섹터는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지 섹터 대 섹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하고 약한지 첫 번째 섹터 대 섹터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반도체 장비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지만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동안 많이 눌리고 또 함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탈모 관련 테마, 또 피임 관련 섹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서 나온 정책주로 반영이 되면서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섹터 좀 볼게요. 대표님, 오늘 반도체가 장 초반만 해도 강한 반등을 보이다가 이제 약간씩 탄력이 좀 줄고는 있는데 반도체 장비 섹터를 특별히 더 살펴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아무래도 뭔가 이제 반등이, 그러니까 코스피의 반등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끈다라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 초반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현저히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뭐 음봉이 발생하는 종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윗꼬리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23% 이상 증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기조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가 한 1,659억 달러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후 2028년이 되면은 이게 2,295억 달러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AI와 관련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이제 뭐 첨단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가 또 이제 차세대 메모리라든가 또 이제 테스트 패키징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대대적인 확충을 가져오면서 장비와 관련된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를 할 거란 얘기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런 반도체 장비와 관련돼 있는 계속된 어떤 호재를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지수의 좀 상승폭 축소와 더불어서 오장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도 이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업종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최근에 수급적인 영향을 보더라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이쪽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담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어쨌든 계속해서 증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계속 증설 이야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장비는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테마, 섹터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반도체 장비 봤고 이제 하락하는 섹터를 좀 볼 텐데요. 탈모 피임 관련 주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것을 직접 언급하고 이것을 뭐 정책적으로 만들고 진짜 추진할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관련 테마가 반짝 나왔다가 또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벤트라든가 뉴스라든가 네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승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뭐 최근에 뭐 현대약품이라든가 또 명문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단기적인 어떤 테마가 좀 소멸 국면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실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4,000원대 있던 주식이 거의 한 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이제 여기서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테마가 어느 정도 소멸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조금 이제는 보수적인 어떤 그런 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정책적인 면으로 반영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근데 이게 어쨌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계속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탈모 피임 관련, 정책 관련 테마주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장비 역시 뭐 시장은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 주들도 최근에 어쨌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좀 선별해서 지금 싸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예,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 사실은 주가가 이제 3월 달에 13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 과정에서 7만 원이 깨지기도 했어요. 네네. 오늘 이제 7만 원 위로 좀 올라와 있는데 거의 한 이제 50%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일단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표적인 어떤 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리노핀이라든가 IC 테스토켓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거의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실적 자체도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700억 이상을 아마 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테스트 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글로벌 탑티어의 기술을 갖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R&D를 강화하면서 이러한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수요의 증가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수요 증가라는 어떤 그런 IT 사이클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고부가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리노공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고부가 제품의 어떤 매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고부가 제품의 구조적인 어떤 성장 구간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대표이사의 그 지분의 블럭딜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대주주의 어떤 그런 블락딜,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앞다퉈서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이제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된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다시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노공업 어쨌든 말씀해 주신 그 대표이사의 블록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나도 같이 팔고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리노공업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봤고요. 자, 다음 상승 하락 섹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오늘 뭐 가장 뜨거운 건 역시 로봇, 피지컬 AI 쪽이죠. 로봇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음식료 섹터입니다. 뭐 어쨌든 경기 방어 섹터의 개념도 약간 있고 실적주로서의 그런 역할도 있는데 오늘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승 섹터 로봇 피지컬 AI 쪽을 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제 많은 조정을 받은 로봇 피지컬 AI 지금이라 좀 사도 되나 아니면은 사실 물려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거 로봇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어제 두 가지의 굉장히 강력한 좀 호재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이사 직접적인 어떤 그 직할 체제의 로봇 사업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라는 소식. 이게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이슈였는데 이제 이것이 공식화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대주주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로봇에 대한 좀 긍정적인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작용한 이슈는 현대차와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이거 삼성과의 어떤 협업이죠.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로봇개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족 보행 로봇. 이 이제 제품을 갖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로템 그리고 SPG 같은 회사들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더군다나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기존의 무슨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라든가 이런 제품들과 대비해 봤을 때 현저하게 좀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런 어떤 제품을 이번에 이제 출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작용한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주가가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로봇주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의 조정을 받았고요. 뭐 이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뭐 그 이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조정의 폭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뭔가 이제 좀 반등이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시점에서 이러한 강력한 재료들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로봇주의 반등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반등의 과정에서
이 종목들 간의 차별화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아직까지 로봇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실적과는 좀 약간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 또 이제 어떤 그 모멘텀 여기에다가 이제 또 어떤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도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지금부터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들 안에서도 이제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것들로 추리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승 섹터, 로봇, 피지컬 AI 쪽 봤고요. 자, 하락하는 섹터도 좀 볼 텐데 음식료 업종이 오늘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실적은 잘 나올 거다. 그리고 배당 매력도 있다.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음식료 업종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음식료 업종은 분명히 이제 그 배당 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음식료를 얘기할 때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가 오히려 수출주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수출의 측면에서는 좀 이제 호재를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조정기에 방어주로 부각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처럼 반등이 좀 나타날 때는 이제 음식료주들이 또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항상 좀 약간 반대로 가는 시장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또 몇몇 종목들은 사실은 뭐 애국 테마다 해가지고 또 올라온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테마의 소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안에서도 역시 실적 중심 또 이제 수출 중심으로 종목의 재편은 좀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김에 음식료 업종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수출주로서 또 실적주로서의 모멘텀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 뭐 대표적으로 다들 삼양식품 얘기를 하잖아요. 삼양식품 지금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사실 한번 이제 알려주시죠. 지금 우리가 음식료 중에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삼양식품이고요. 주가는 지금 최근에 조금 등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바닥권에 있어요. 거의 한 100만 원대 초반에서 110만 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여전히 뭐 아주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핵심 브랜드의 글로벌 그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화의 약세가 어떻게 보면 실적의 그러니까 수출의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주 이제 골고루 이제 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아마 해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제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현지의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렇죠. 이제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한다면은 삼양식품의 이런 수출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가 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외적으로 생산 능력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순히 이제 불닭 그 브랜드라는 게 하나가 아니고 이 제품군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좀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원 선 정도가 거의 바닥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조정봐서 한 11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150만 원 이상 뭐 18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실적의 측면에서는 지금 뭐 전혀 그러니까 꺾이거나 이런 측면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삼양식품은 지금 정도의 자리는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까지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100만 원 선은 어쨌든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계속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적이 또 나왔을 때 근데 또 시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방어적인 종목으로서의 또 삼양식품의 매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 뭐 양날의 칼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삼양식품 한번 잘 좋은 자리에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이동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한화 시스템 편. 오늘날 국산 전투기의 두뇌와 저궤도 위성의 심장부에는 언제나 이 기업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화 시스템인데요. 사람들은 이 회사를 화려한 방산 날개로만 기억하지만 이 거대 제국의 시작점은 대기업들이 서로 안 가져가겠다며 등을 떠밀던 눈물 묻은 애물단지였습니다. 시간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며 강제 사업 교환, 이른바 빅딜을 단행하죠. 그 칼바람의 재물이 바로 삼성의 방산 부문과 아남정밀, 대우전자의 레이더 부문이었습니다. 강제로 한 바구니에 담긴 이들은 결국 2000년 프랑스 방산 거물과 지분을 반씩 나눈 삼성 탈레스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글로벌 합작사였지만 실상은 냉혹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통제했고 삼성 내부에서도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밀려 돈은 못 벌면서 보안만 까다로운 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설계도 한 장 마음대로 고치지 못해 프랑스 본사의 눈치를 보던 시절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레이더 스크린을 보며 고독한 서름을 삼켜야 했던 거죠. 그렇게 독을 품고 기술을 국산화해 가던 2014년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터집니다. 삼성이 방산 부문을 한화그룹의 통째로 넘겨버린 것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니 소속이 바뀐 연구원들이 느낀 배신감은 처절했습니다. 프랑스 텔레스 측마저 지분을 빼겠다며 압박을 가해왔죠. 하지만 이 위기는 한화 시스템 특유의 도끼가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한화는 프랑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완전한 독자 노선을 선언했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두뇌인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의 최종 시제 업체로 선정됩니다. 당시 미국 펜타곤과 글로벌 거물들은 비웃었죠. 미국도 기술 이전을 거부한 최고 난이도 레이더를 주인이 2번이나 바뀐 방산 변방의 한국 회사가 만든다고? 도끼가 오른 연구원들은 연구실의 불을 24시간 끄지 않았고 수천 개의 미세한 송수신 모듈을 조립하며 수율을 맞추기 위해 클린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들이 구조조정을 걱정할 때 이들은 전폭적인 투자 아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결과는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AESA 레이더는 보기 좋게 국산화에 성공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탐지 능력을 증명하며 글로벌 방산 거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버렸던 서자가 가장 날카로운 눈으로 부활한 것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상을 넘어 우주로 시선을 돌려 글로벌 원앱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우주 인터넷망의 대동맥을 짚어냈고 독자적인 고성능 SAR 위성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 시대의 거인으로 우뚝 세우게 됩니다. 가장 쓸모없다며 버려졌던 빅딜 1호 기업. 철저한 무관심과 배신을 오직 기술의 광기와 집념으로 갚아준 고독한 기술자들,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57년) 만에 VLCC 발주 폭발 속에 하나오션이 적당 2천억 원짜리 고성과 수주를 따냈다. 업계에 따르면 JP모건 자산운용 해운투자펀드는 최근 하나오션에 32만 DWT급 초대형 원유음 반선 2척을 발주했다. 적당 가격은 약 1억 3,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에 육박한다. 같은 발주처가 중국 조선소에 맡긴 선박보다 100억 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그런데도 하나오션을 택한 건 건조 경험과 친환경 대응력, 빠른 슬롯 확보 경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발주 열기의 배경은 운임급 등이다.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원유음 반선 운임이 한때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노후선 교체 수요까지 겹치며 선주들의 주문이 몰렸다. 올해 VLCC 발주량은 이미 1969년 기록을 넘어 57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만 물량 기준 최대 수혜는 중국 조선소가 가져갔다. 올해 상반기 VLCC 계약의 약 89%가 중국으로 향했다. 하나오션은 저가 경쟁 대신 비싸도 선택받는 고구가 선박 전략으로 승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발주된 선박이 2028년 이후 한꺼번에 인도될 경우 공급 과잉과 운임 하락이 새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윗골이 달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발표될 알파벳의 실적을 좀 보고 접근하려는 투자 심리가 오후장을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를 이어가는 듯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폭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긍정적으로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UBS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대해서 연말 목표치를 8,1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견조한 업황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죠. 과연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AI 관련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실적이 약간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투자 확대가 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력, 냉각 시성, 네트워크 이런 부분까지도 수혜가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UBS 같은 경우도 S&P 500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랑 뭐 S&P 500이랑은 좀 따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어느 정도 미국이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따라 올라가냐라고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D램 가격이나 아니면 HBM 가격이 조금 하락이 돼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반도체 관련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도 조금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의심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AI 관련해가지고 이 투자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흔들림 그리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나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 게 먼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JP모건에서 우리 시장 비중 확대 이야기 제시하면서 12,500까지 포인트 제시를 했는데 시티그룹은 확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그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렇게 좀 엇갈린 시각이 제시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도한 D램의 가격이나 아니면 HBM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냐 이 의문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싸더라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10,000포인트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는 시장이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의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천천히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증시나 이런 부분이 휘청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명확한 시그널이 안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본다라고 보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 AI 패권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뭐 K3 관련해가지고 AI 성능이나 이런 부분도 중국이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간다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알파벳의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심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워낙 많이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AI 성장성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투자에 대해서 줄이는지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AI 투자 관련돼가지고 확대 여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나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됐는지 아니면 더욱더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성장률, 이게 어떻게 보면 AI 키포인트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경우에는 AI를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매출액 증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 그리고 AI로 인해서 검색의 수익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형 뭐 광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 AI로 인해서 이 광고 단가가 더 올라가고 이게 수익률적으로까지도 지켜주는 모습가 나온다를 보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이 AI 투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또 한 차례 또 중요해 볼 포인트는요.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칩, TPU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U에 대해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다른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보다는 자체 칩이 우수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점. 뭐 TPU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랑도 연관성,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연관성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충분히 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실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파벳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성장률이라던가 투자 관련된 포인트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했습니다. 대표 이사 직속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로봇주가 오늘 시장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가운데서도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이러한 신설 소식 때문이겠죠. 로봇 산업의 재평가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테마성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어제장에서도 오르고 오늘장에서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약간의 테마성이 있다라고는 무시는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성으로의 재평가나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뭐 상반기가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에서 로봇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포인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 여파가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력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온통 로봇 관심주로 편입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로봇주들은 더욱더 큰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반도체는 그나마 지금 실적이라도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멈칫하면 로봇도 한 차례 멈칫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AI가 성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일어나면 그걸 토대로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휘청이면 로봇 관련주들은 더욱더 휘청이는 모세가 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성 사업부에서 이렇게 로봇 사업까지도 맡아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대되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사업부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웬만한 회사가 하나 탄생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파급력이 더욱더 큰 모습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급등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이 또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뭐 D램과 HBM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었는데 그걸 토대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로봇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시그널로 해석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성은 테마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 성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은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닥을 다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을 딛고 강한 시세를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4위까지 껑충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사실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은 아니죠. 삼성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시너지를 평가한다면 지금 뭐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볼까 아니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실까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하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폭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나온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이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평가가 됐던 부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신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와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투자했던 이유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모습에 그러니까 신공장을 짓고 여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떻게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을 삼성
그룹 내에서 이 로봇을 소화할 수만 있더라도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삼성전자에서 로봇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갈지 아니면 줄어들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판가름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삼성전자에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시너지가 많이 안 나는 기업 아니면 뭐 약간의 비슷한 기업을 또 다시 어느 정도 또 M&A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될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집중적으로 그 안에서 그 틀로 중심이 되면서 개편이 된다고 봤을 때는 가치가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경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가 이번 연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세종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신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봤을 때는 로봇주들에 대해서 불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경우에 주가는 더 그때부터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삼성전자 로봇 이야기 나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저희가 다른 종목을 보게 된다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SPG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뭐 LG전자 쪽의 로보티지나 뭐 그런 종목들도 많이 네. 있지만 그리고 SP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탑재되는 감속기를 전량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 탑티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좋은 모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세가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한 종목들은 뭐 대표적으로 부품주 쪽에서는 SPG랑 로보티즈인데 SPG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포인트는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졌던 부분,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찍혀주는 부분이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부품주 쪽에서는 SPG가 탑픽으로 보여지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실적에 분기 흑자나 이런 모세가 나와준다고 보면 이제 SPG랑 로보티즈가 투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로봇 이야기 슬금슬금 나오면서 삼성과 LG 현대그룹의 로봇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각각 좀 어떤 시장과 수익 모델을 목표로 하고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휴머노이드나 AI 기반 서비스 로봇 그리고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워낙 잘하고 있는 뭐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많은 공장과 많은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이나 물류 로봇이나 이런 부분 전방위적으로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산업용 서비스 로봇에 약간 특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간의 배달용 로봇이나 물류 로봇이나 호텔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배달용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나타내고 있고 B2B 쪽으로 나아가서 약간의 부품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뒤처진 서비스 쪽 그리고 플러스 B2B 쪽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에 약간 더 집중을 나타나고 있는 모습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현대차 공장에 이제 진입을 할 거다. 이제 그런 계획까지도 다 짜여져 있고 물류 자동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워낙에 자동차 산업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 포인트로 잡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미래 모빌리티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시너지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접목이 될 가능성은 있고 그 기술이 이 기술로 어떻게 보면 융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산업용 쪽으로 약간 더 치중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드는 로봇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가능성.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다시피 엔비디아의 협력설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B2B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3사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삼성과 현대 로봇 협력 관련된 이야기도 좀 전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의 로봇 협력이 좀 당분간 더 이어질까요? 계속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협력 소식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지금 경쟁 상대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네. 이쪽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계속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물류 자동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협력이나 이런 모델성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수혜가 되면서 이제 부품 통일화나 이런 부분까지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뭐 로보티즈 예를 잠깐 들자라고 보면 로보티즈가 만들고 있는 액추레이터나 이런 부분이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더 월등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비싼 게 아니라 중국 제품이랑 가격도 비슷한데 제품 성능까지도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차피 보면 금요의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간의 협력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렇게 나눠서요. 각각 최선호주를 좀 선정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차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로봇 상승 탄력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쪽에서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무시 못할 갖고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보스턴 다임락스의 아틀라스 기술은 어떻게 보면 그 로봇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따라할 기술, 한층 더 올라간 기술, 글로벌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고 단위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가 조금 더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됐을 때 시너지나 이런 부분은 무시 못할 가능성은 있고 이 로봇 산업에서 현대차가 진출을 할 당시 먼저 다 계산을 해놓고 나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로봇 가격을 이만큼까지 맞출 경우에 우리가 절감되는 인건비는 이만큼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 우리 제품에 먼저 토대로 적용을 한 다음에 이걸 판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자체적으로 먼저 쓰고 성능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진출하는 모습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현대차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소형 픽에서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SPG가 가장 좋지 않나. SPG 같은 경우는 로봇의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감속기, 액추레이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특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액추레이터 쪽보다는 감속기 쪽, 모터 쪽에 더 원활한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제일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략 납품하는 모습세. 그러니까 삼성 쪽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는 현대차를 보시고 중소형 단에서는 삼성 쪽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로봇 쪽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엔 조금 더 유용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AI 투자 열풍, 피지컬 AI 확산에 대한 기대감 속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선호주도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나눠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들고 온 40조 원이 원달러 환율 안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ADR 상장으로 조달한 40조 원 가운데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머니마켓 펀드 MMF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1,555원 80전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환전 영향이 더해지면서 21일에는 1,473원 40전까지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추가 환율 하락 기대도 나온다. SK하이닉스의 조달 자금 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추가 자금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환율 안정은 외국인 수급에도 긍정적이다. 실제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온 뒤 외국인은 코스피를 다시 사들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40조 자금이 환율과 증시를 동시에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라스트 찬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주요 특징들 짚어보면서 마감 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상승폭 이내에도 좀 다 반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뭐 미국 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서 오늘 우리도 이제 장 초반에 강세로 시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뭐 주요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M7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전자닉스가 강세로 출발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이 상당히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시장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에 뭐 3% 가까운 상승을 보였지만 뭐 이내에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블랙록이 국내 뭐 4조 원 넘는 EWI ETF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4조 원 넘게 투자를 했다라는 점. 이렇게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패시브 자금으로 국내 쪽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JP모건이라든지 시티은행 등도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배경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으로 이어지면서 전자닉스를 포함한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것도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7,000선 안착을 했다는 의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750선을 안착을 했다는 의미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진정을 해놓고 이제는 하반 경직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진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내 또 오늘 좀 하락으로 좀 전개되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점은 코스닥은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도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전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빠른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얘기 나온 걸로 봤을 때는 2배가 아니라 뭐 1.5배로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원활한 보완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WTI가 이제 거의 90불까지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브렌트유는 이미 이제 90불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 고스란히 이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점도 주가를 좀 부양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뭐 매수를 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3천억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로 한 1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점은
이제 바스켓으로 업종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부양을 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관들에 대한 매수는 오늘 좀 이어지지 못하면서 매도로 좀 일관을 했다. 그리고 개인들도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조 넘게 매도를 하면서 일단 매도가 좀 컸다라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좀 감안을 해서 일단 종목 업종별에 있어서는 로봇 관련주들이나 더불어서 이 AI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나름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시장이 결국에는 하락이 되고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되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느냐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확인해야 될 거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장 막판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부담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은 좀 지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상단도 제한적이지만 하단도 지금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오후장 마감 갈수록 조금 더 아쉬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 나스닥 100 일제 선물 시장에서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 역시나 좀 힘이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장중에는 7,166선까지 고점 높였었는데 현재 구간 1%가량 상승에 그치면서 6,821포인트 선, 코스닥은 지금 이내 반락했습니다. 0.3% 빠지고 있고요. 750선 겨우 지켜주는 모습 나타납니다. 수급 상황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2조 4천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상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무려 4거래일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22일 정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쉽게 이를 내려놓으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양대 지수가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종목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트레이딩들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삼성전자는 0.68%, SK하이닉스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 하이닉스가 20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데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순매수는 들어왔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장중 10%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2.67%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LG이노텍도 2%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삼성 SDI가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중 5%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만 0.6%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포스코퓨처엠 LG엔솔은 1%가량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상승이 반도체주 그리고 기술주의 상승을 조금 내려놓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WTI는 84달러, 브렌트유는 92달러 부근까지 올라섰습니다. 계속해서 홍해에 대한 에너지 위협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러한 점이 오히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는 수급을 붙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해운주가 STX 그린로직스가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했다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고요. HMM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은 건 반도체와 함께 로봇주였습니다. 현대차가 4.76%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요. LG전자도 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반도체주가 힘이 빠지면서 현대차와 LG전자 일종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현대차 그룹주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현대모비스 7%, 현대글로비스도 2%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방미길에 올랐다라는 소식 나온 가운데 대미투자 특별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원전주들 첫 번째 1호 프로젝트로 원전이 논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붙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3.5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삼성물산도 3%가량 상승, 그리고 건설주들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들까지 원전 관련된 모멘텀 붙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그리고 AI 인프라센터,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인프라 기대감 속에 오늘 LS 일렉트릭 가온전선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상승분을 내려놓으면서 LS 일렉트릭 0.79% 상승으로 마감지었고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래도 각각 3%,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로봇주가 시장을 이끌어줬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SPG가 상한가 도달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0% 넘게 급등했습니다만 마감은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6% 상승으로 마감지었고요. SPG 2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로보티즈와 현대무엑스 각각 11%,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쉬어간 가운데 로봇주로 수급이 이동했다라는 점 확인됐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에코프로 2%, 에코프로 BM 1%가량 오르면서 그래도 견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가장 강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원전주도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과 함께 움직여주면서 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 힘을 내지 못했는데 힘을 모두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알테오젠 1.83% 가까이 하락했고요. HLB는 6.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천당제약 어제 하한가에 이어 오늘도 8% 급락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이외에도 올릭스, D&D파마텍 같은 비만 치료제주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각각 5%, 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5% 밀렸고 클래시스도 0.8%가량 밀리면서 오늘 미용 의료기기관까지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화장품주가 오늘 함께 쉬었다라는 점까지 체크되는 가운데 오늘은 기술주 위주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별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 지수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결국에는 오전장의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상승폭이 더 내어주면서 결국에는 0.7%가량 오르는 데 그쳤고요. 6,8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반락을 유지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750포인트는 지켜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 유가증권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었고요. 7,166선까지 고점을 높여잡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1시 구간부터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하더니 결국에는 6,797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9포인트가량의 상승으로 그쳤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내일 새벽에 발표될 알파벳의 실적을 좀 지켜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막판에 갈수록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움직임 역시나 전강 후약의 장세였는데요. 굉장히 비슷한 차트로 흐르는데 하락의 폭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0.3%가량 빠졌고요. 751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역시나 오늘 개장 직후의 흐름이 가장 좋았다는 점, 막판으로 갈수록 음봉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양대 지수 모두 다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더 들어왔습니다. 2조 6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째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속출하면서 상단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지금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800억 원대, 기관이 1,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면서 오늘 반락을 한 채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그렇다면 외국인은 이러한 시장 속에 어떠한 종목을 담아냈을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강한 매수가 포착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는 물론이고요. 코스닥에서도 리노공업을 향한 러브콜을 이어갔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외국인의 매수세에 장중에 200만 원 선도 넘어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오늘은 매수를 선택했는데요. 블랙록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지분을 5%까지 확장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는 오늘도 좋지 않았는데요. 올릭스를 향해서는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강한 매수를 선택했고요. 대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원전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는데 외국인은 우리 기술을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SK 이터닉스 오늘 신고가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점점 더 격화가 될수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69,000원 선도 넘어서는 모습 나타나다가 두 자릿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62,000원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매수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은 오늘 SK그룹주와 현대그룹주를 담아냈고요. 로봇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를 시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담아냈고요. 기판과 그리고 소켓 관련된 기업들 LG이노텍, ISC, 심텍까지도 매수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서 오늘 로봇 관련된 그룹의 흐름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개장 직후에는요 52만 9천 원까지 고점을 높여 잡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변동의 폭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마감을 했고요. 16%가량 상승 마감했지만 47만 8,500원대의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별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움직인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파이널 포인트 3가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시죠. 오늘 반도체주가 장 초반 강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올랐고 EWI도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장 초반 만들어줬었습니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라는 점은 아쉬운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됐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반도체주에 집중이 됐는데 지난주에 미국 EWI ETF에 4조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25%가량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뀐 게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된 만큼 내일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 저가 AI 모델이 또 수요 확대 요인이라는 분석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400만 원 이상으로 올려 잡으면서 이러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젠슨왕 CEO도 키미 K3가 오히려 메모리 수요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메모리 관련된 우려는 조금 불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열어보시죠. 두 번째 포인트는 로봇입니다. 오늘 로봇이 정말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어제 장 끝쯤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룹 개편을 통해 RX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앞서 2024년 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관련 사업부를 만들긴 했었지만 이렇게 RX 사업부를 대표 직속으로 만들었다라는 점은 사업부를 더 키우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IBK증권에서는 로봇 역량을 일원화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로봇 사업에 힘을 내는 만큼 국내 로봇주들에도 긍정적인 훈풍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로봇 섹터는 지난 젠슨왕 CEO 방한 이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50% 넘게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가 매수와 함께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 오늘 확인됩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이 협업한 로봇개가 다 하반기에 육군에 납품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수에서 오늘 들어왔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마지막 포인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후티 반군이 앞서 지난 20일에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을 봉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6척가량을 홍해에서 지금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WTI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브렌트유는 92달러 선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해운주와 신재생주에는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반도체주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널 포인트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죠.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결국엔 알파벳이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지출, 흔히 말하는 자본에 대한 투자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익률 추이와 더불어서 매출 총 이익률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있을 메타나 애플까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 실적을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역시나 삼성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됩니다. 영국 쪽에서 출시가 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치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치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뭐 칩에 대한 가격을 제품으로 정가를 시켜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빨리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가 얼마만큼 많이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치플레이션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도 그렇게 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이후에 판매가 얼마만큼 많이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던 건 역시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그룹이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런 점에서 로봇 밸류체인에 있는 LG그룹이라든지 현대차그룹에 있는 로봇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까지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쪽까지 매기가 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은 어떻게 보면 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다 부양을 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AI 밸류체인으로 확대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밤에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알파벳의 실적과 어떠한 기자회견을 하는지 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은 삼성 SDS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을 잘 해드렸죠. 삼성그룹이 로봇 관련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기업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 로봇 부품 만드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로봇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사같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를 잘 이용을 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그룹에 있어서의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동사에 대한 가장 큰 핵심적인 데이터 센터의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탄뿐만 아니라 구미 그리고 해남까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레퍼런스를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흔히 말해서 이제 오픈 AI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업체들과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동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도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1분기 때는 실적이 뭐 그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때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삼성이 로봇 관련된 사업에 본격적으로 가담을 한다라고 하면 동사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역량은 조금 더 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분기 때 실적이 3조 6천억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예상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9만 6천 원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뭐 19만 5천 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한 22만 5천 원 제시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짧게 뭐 18만 원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가는 18만 원, 목표가 22만 5천 원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삼성 SDS 역시나 피지컬 AI나 삼성 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쪽 보니까요. 내일 시장 좀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내일 시장을 한마디로 저희가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뭐 믿을 건 실적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시장의 그 결론은 결국에는 실적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장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쪽은 뭐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뭐 CT라든지 JP모건, 블랙록도 국내 쪽에서의 여러 가지 투자를 좀 단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걸 보면 역시 실적이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답인 종목들을 계속 보유를 하시면 잘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일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완전히 꺾이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 이제 기초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이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확대가 되는지 반도체 소부장, 거기에 이제 뭐 기판이라든지 MLCC라든지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면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데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실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 알파벳 실적 저희와 함께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투자 전략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